자, 한 정치인의 명예훼손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커졌습니다. 그냥 판결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법정의라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 전체에 던져버린 거죠.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사건이고, 또 우리한테 어떤 생각할 거리를 남겼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요, 바로 이 페이스북 게시물 하나였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올린 글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이 내용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결국 이 게시물 때문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판결이 나옵니다. 이걸 좀 보세요. 뭐가 놀랍냐면 검찰이 구형한 거랑 실제 판결이 차이가 엄청나죠? 검찰은 벌금 5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판사는 징역 6개월 실형을 딱 선고해버린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차이가 바로 논란의 불씨가 된 겁니다. 보통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형까지 나오는 건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 다들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왜 판사는 검찰이 요구한 것보다 이렇게나 훨씬 무거운 벌을 내린 걸까? 자,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시선이 정진석 의원의 글이 아니라 판결을 내린 판사, 바로 박병곤 판사 개인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혹시 판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신념이 판결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이 의심 하나가 논란 전체를 뒤흔드는 핵이 됐고요. 이때부터 판사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낸 증거라는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 때 나는 좌파다 이런 글을 썼다더라.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유시민 작가 같은 특정 정치인들의 SNS를 팔로우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근거로 봐라. 이 판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이 재판은 더 이상 정진석 의원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판사를 그리고 법정을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확 커져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건이 항소심, 그러니까 2심으로 넘어갔거든요. 여기서 또 한 번 정말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결과가요. 그냥 180도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2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형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했죠. 징역 6개월이 벌금 1,200만 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2심에서는 왜 판결을 이렇게 뒤집었을까요?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물론 그 게시물 내용은 여전히 아주 악의적이고 죄질이 나쁘다. 그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그 후에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형을 낮춰준 거죠. 자, 한 명의 판사를 둘러싼 이 모든 논란들.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어떻게 보면 좀 미래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과연 기술이 재판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 한 명의 개인적인 SNS 활동이나 과거 발언 같은 게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논란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법 시스템의 공정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 정말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요즘 점점 더 진지하게 나오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법정에 인공지능 AI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핵심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 1단계. 일단 모든 인간은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2단계. AI는 어때요? 감정도 없고 정치적인 생각도 없이 그냥 방대한 법률 데이터랑 과거 판례만 보고 분석하잖아요. 3단계. 당연히 어떤 정치인 SNS를 팔로우했는지 이런 기록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AI가 인간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편견 없는 데이터 분석을 제공해서 인간 판사가 더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보조도구로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재판에서 인간적인 면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편견 같은 그런 불확실한 요소들을 기술의 힘으로 좀 걸러내자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더 단단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 사건 하나가 법의 미래에 대한 정말 거대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은 없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AI의 판결, 그리고 때로는 편견의 위험이 있지만 인간적인 고뇌를 담은 판사의 판결, 과연 둘 중에 어느 쪽이 우리가 원하는 정의에 더 가까울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